강연자이신 김정훈 교수님은 전북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시며 친환경 무용매 기계화 고분자 제조, 기능성 고분자 합성 및 고분자 화학 재활용 등을 연구 중이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에 대해 플라스틱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가를 이해하고 재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화학 재활용이 지금의 재활용과 다른 점은 어떤 점이 있을지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자연대학교 화학과 김정곤입니다. 전북대학교 전주에 있어요. 그래서 차 타고 한 40분 정도, 50분만 가면은 있는 학교고요.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대부분 플라스틱이 뭔지는 아세요. 그리고 학생들도 재활용도 하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열심히 재활용 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현재 우리가 재활용을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주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하도 플라스틱 쓰레기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뭐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플라스틱은 다 저희가 이유가 있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플라스틱은 왜 쓰고 있는가, 그거부터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제 저 같은 화학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저거를 어떻게 재활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미래 방향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오는 것이 오늘 강연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하는 연구는 여러분들이 그 플라스크라 그러죠. 그 실험복 입고 플라스크에 뭐 이것저것 집어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합성화학자라 그러는데요. 새로운 화학 물질을 만드는 법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제가 하는 연구 가운데 하나의 부분이 지금 보여드리는 플라스틱의 화학 재활용이라는 연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기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내가 지금 쓰레기통을 버렸을 때 어머니 아버님이 아침에 바리바리 싸들고 재활용 쓰레기통에 분리해서 넣었을 때 걔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처음에 플라스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매일매일 쓰고 있고 하는데요. 한번 얘기를 해보죠. 최근 들어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은 문제라고 자꾸 모든 신문에 플라스틱은 문제, 플라스틱은 쓰면 안 되는 거, 뭐 버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플라스틱은 언제나 나쁜 건 아닙니다. 강연을 전체에 들여서 말씀드릴 건데요. 플라스틱이 없으면 저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쓰레기도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유명한 소설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즉 반은, 그러니까 양쪽이 다른 거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참 제가 오늘 사실 몇 학년이 오시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적어놨는데요. 사실은 중요하진 않고요. 플라스틱이란 말의 의미만 설명드릴게요. 플라스틱은 영어로 된 플라스틱인데요. 옛날에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플라스틱이 주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의예요. 플라스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쉽게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을 유지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화학백과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화학백과 많이 봐주시면 좋아요. 네이버 화학백과가 위키피디아보다 여기는 학교 교수님들이 직접 쓰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 없이 최대한 정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재료의 사회학이라고 어렵게 적어놨는데요. 재료는 어떤 시대를 정의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그 역사책 보면은 석기 시대, 뭐 철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어떤 하나의 재료가 나오면은 전에 못하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석기 시대가 나오면서 저희는 이렇게 정착을 하고 땅을 파고 뾰족한 걸로 사냥을 하고 할 수 있는 정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철기 시대가 들어오면서 금속을 사용하면서 저희가 경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흙을 파고 심고 하는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현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세기, 21세기는 이와 같이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요. 익숙한 게 나옵니다. 요즘 이제 그 어린이들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긴 하죠. 아주 옛날에는 여러분 플라스틱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발도 지금 보시면 우리 바닥에 고무 같은 거 쓰고 있죠. 바닥이 고무고 겉에도 막 모양이 화려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신발은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든지 이와 같이 집을 꼬아서 이렇게 만들었죠. 벌써 느껴집니다. 플라스틱이 있고 없고가 우리 생활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신발을 보고 느낄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콜라, 요즘은 사실 가끔 나옵니다. 가끔 이제 좀 약간 그 옛날 감성이라 그래가지고 병으로 된 콜라를 팝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요. 병으로 된 콜라만 먹었지 플라스틱 통에다 있는 페트병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맥주도 페트병을 먹지만 사실은 병맥주가 훨씬 더 많이 먹었죠. 이것만 봐도 우리 생활이 플라스틱이 있고 없고로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보시면요. 지금은 저희는 대부분 음료수는 유리병에 안 마시고 플라스틱 병에 마십니다. 컴퓨터 보실까요? 여러분 컴퓨터 보시면요. 다 플라스틱이에요. 지금 앉아 계시는 책상 있죠? 여러분 다 플라스틱입니다. 저희가 플라스틱이 없으면요. 이 모든 책상을요. 다 나무로 만들어야 돼요. 철로 나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모서리에 이렇게 다 플라스틱으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철로 돼 있으면 넘어질 때 다치면요 심각하게 다치죠. 어떻게 보면요. 뭐 주사위는 좀 넘어가더라도 요즘은 이제 대부분 커피숍 가면은 모든 냉음료는 아직도 플라스틱 컵에 줍니다. 옛날에 스티로폼 같은 거 쓰긴 했어요. 그것도 플라스틱이죠. 이게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금속이나 유리로 된 컵을 써야 됩니다. 장난감 보시죠. 여러분 좋아하는 장난감. 저 건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프라모델이라 그러죠.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모델이에요. 프라모델이 플라스틱 모델이죠.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락 보세요. 요즘 도시락 좋아하는 레고 같은 것들. 플라스틱이 없으면 과연 레고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는 레고는 플라스틱이 개발 안 됐으면 지금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쓰시니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레고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건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플라스틱 바지 옛날에 박진영 가수라고 JYP 그 요즘 기획사 대표님 옛날 처음에 저는 플라스틱 바지 입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동차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동차요. 제가 생각할 때 플라스틱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는 1900년대 초반에 만들었을 때 플라스틱이 없어서 모든 재료가 금속과 나무로만 만들어졌었겠죠. 그래서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고 나면요 크게 다쳐요. 앞에 있는 물건들이 딱딱하면 사고 나서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핸들이든.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앞에 오늘 집에 가실 때 대부분 차량 타고 오셨으니까 보세요. 싹 만져보시면은 다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돼 있어요. 대부분 다 플라스틱이에요. 저희가 플라스틱을 쓰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안전을 무시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푹신푹신하게 함으로써 저희가 부딪혔을 때 금속이라든가 다른 재료에 비해서는 덜 다치는 거죠. 그래서 안전 문제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은 제품의 대중화입니다. 대중화는 널리 쓰이게 한다는 거죠. 아주 옛날에는 여러분 이 주사위도 비싼 제품이었어요. 되게 그 고가의 재료로 만들었고요. 프라모델 같은 거 지금 플라스틱이니까 싸게 만들죠. 만약에 이걸 금속으로 만든다 그러면요. 정말 한 전교생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게 비싼 재료일 수도 있습니다. 제품일 수도 있고요. 즉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자든 어느 정도 가난하든 일정한 정도 좀 평등하게 저희가 물건을 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재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플라스틱 하면서 쓰레기 그리고 플라스틱이 지구를 망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일정 부분 맞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보시면 맨날 아껴야 된다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제로 플라스틱 아예 쓰지 말자 그런 얘기죠. 또는 플라스틱 없는 삶이라 그래서 막 플라스틱을 쓰면은 막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이 없으면요. 책상 보세요. 컴퓨터, 테이블. 과연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은 좀 과장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플라스틱이 왜 중요한가 볼게요. 한번 이거 제가 좋아하는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플라스틱 예시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시 중에 하나가 옷입니다. 옷. 옷하고 플라스틱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겨울 되면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입는 플리스라는 이렇게 보송보송한 옷이 있죠. 어디에 가면은 2만 얼마면 살 수 있고 좀 비싼 백화점 가시면은 30만 원, 40만 원 합니다. 가장 이제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브랜드가 있죠. 그런데 이 플리스란 말의 의미가 뜻이 뭐냐면요. 영어에 구글에다가 플리스 치면은 양털이라고 나와요. 즉 양털처럼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서 따뜻하게 만든 옷인데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 아침에 학교 갈 때 보면 다 플리스 입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진짜 양털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양을 얼마나 많이 키워야 되겠어요? 다 그거 긁어내려고 하면요. 그렇죠? 플라스틱이 없으면요. 이런 옷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합성섬유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합성섬유라 그러는데요. 그 원재료가 플라스틱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옷에 라벨이 붙어 있죠? 보시면은 폴리에스터 또는 폴리아크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 다 플라스틱이에요. 자동차도 말씀드렸죠? 자동차 아까 안전 말씀드렸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게 경량화예요. 처음에 플라스틱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지구를 살리는 소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금속으로만 만들어지면 지금도 무겁잖아요. 그렇죠? 무거운데 너무 무거우니까 연료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은 1kg이라도 더 가볍게 만들까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가벼워야 기름이 적게 들어가죠. 그럼 기름이 적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온실가스 효과를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술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화학가니까 도대체 플라스틱은 화학으로 봤을 때는 뭐길래 왜 우리가 플라스틱을 만들었고 왜 그런 성격이 나오는가를 한번 잠깐 볼게요. 초등학생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물, 산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봐요. 그리고 공부를 좀 과하게 많이 관심 있는 친구들은 분자라는 말을 알긴 압니다. 즉 물이나 산소나 질소 같은 거 뭐냐면요. 이렇게 뭐 수소, 산소, H2O, O2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분자가 가벼운 분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볍기 때문에 후 불면 날아갈 수 있죠. 여러분들 물 같은 거 떨어진 다음에 입으로 후 불면은 날아갑니다. 기체 지금 떠다니는 산소 저희가 아주 하염없이 가볍게 떠다니고 있죠. 그럼 이런 애들은 뭐냐면은 가볍고 잘 움직이는 대신에 단단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못 해줍니다. 이와 다르게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저희가 고분자는 말을 쓰는데요. 고자가 높을 고자, 높다는 말이거든요. 즉 분자라든가 이게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뭐 수천 개, 수만 개, 수백만 개까지 모여가지고 하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시위란 말이 애매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가끔가다 우리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1인 한 명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거는 아시는 분 아시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큰 시위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빽빽하게 모입니다. 보시면요. 한 명이 가서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했을 때 훨씬 더 그 의미 전달이 크고 힘이 있죠. 그것처럼 이런 분자도 작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서로 길게 연결돼 가지고 무겁게 되어 있을 때 재료의 성격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오늘도 쓰신 여러분들 이 플라스틱 이거 있잖아요. 통. 이것도 보시면은 이런 물 같은 거 보시면은 수소 2개, 산소 하나라 그래서 원자가 3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거는요. 분자라고 한 게요. 저런 원자가 보통 한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단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고분자, 그리고 그 고분자가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 다 이제 적어드렸어요.
우리는 왜 플라스틱을 쓰는가? 결국에는 단단하기도 하고요. 가공도 쉽고요. 그냥 찍어내면 되거든요. 몇 초 단위로. 플라스틱은 여러분 이거 만드는데요. 한 개 만드는데 초 단위로 들어요. 분 단위로 들지도 않고요. 그 휴대폰 같은 거 새로 나오면 여러분 휴대폰 케이스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휴대폰이 나온 지 아직 신제품이 나온 지 뭐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벌써 온 동네에는 휴대폰 케이스가 다 찍혀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플라스틱 하나 찍어내는데 초 단위밖에 안 들어요. 시간이요. 그만큼 만들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재밌는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재료를 얻고 가공하는데 에너지가 적게 들어서 친환경 재료라고 불리던 시절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의 역사를 한번 간단히 볼게요.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저희가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이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 플라스틱 가운데도 천연 재료가 있어요. 여러분, 재료가요. 뭐냐면은 양털, 이런 종이, 아니면 천연 고무. 여러분 몸 안에 들어있는 DNA하고 RNA라고 하죠. 우리 유전 물질도 고분자고요. 걔도 꺼내서 모아놓으면 단단하게 됩니다. 그것도 고분자도 있고, 걔도 저희가 잘 가공하면은 플라스틱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연에 있는 게 있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플라스틱은 사람이 뭔가를 해서 없던 재료를 만드는 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플라스틱의 역사를 흘러갈 때 가장 중요한 발견 또는 발명은 바로 타이어를 만든 겁니다. 이 타이어는 고무나무에 있는 천연 고무에서 황이라는 물질을 넣고 가열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 가볍고 찐득한 물질이 타이어처럼 단단한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이 어떤 직접적인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재료를 바꿔주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타이어를 만들게 된 게 1839년, 제가 이 브랜드를 가져온 이유가 바로 굿이어라고 하는 브랜드가 타이어를 처음 만든 사람, 그 굿이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의 타이어 회사 굿이어가 바로 누구냐면은 이 과정을 개발한 사람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이런 폼알데하이드하고 페놀이라는 화합물을 또 역시 집어넣고 그냥 쪘습니다. 압력솥 같은 데 넣고 쪄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는 너무나 가벼워요. 그냥 줄줄줄 흐르는 물질인데 두 개를 갖다 놓고 쪘더니 너무나 단단한 물질로 변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초등학생분들이 참 어울릴 만한 재료는 없는데 옛날 전화기예요, 여러분. 네, 전화기입니다. 그리고 당구공이죠. 당구공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때리면은 빵 튀어나가죠. 구부러지지도 않아요. 당구공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유리도 아니고요. 세라믹도 아닙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보시는 게 여러분들 옷장 손잡이 같은 것도 저희가 저걸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1907년에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앞에 있는 타이어는 천연 고무랑 가져와서 한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석유 정제한 물질로 만든 최초의 플라스틱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가장 뭐가 인기였냐면요, 이 당구공이었습니다. 당구란 스포츠는 진짜 귀족 스포츠였어요. 왜냐하면 당구공 자체가 워낙 비쌌습니다. 옛날에는 코끼리 뿔로 만들었어요. 상하로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 천연 재료 중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막 잡아가지고 죽여서 상하로 만든 거죠. 그리고 코끼리가 많이 죽었잖아요. 1900년대 초반 때는 그 코끼리를 잡아서 이 상하를 가져가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재료로 당구공을 만들면서 저희가 코끼리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우리 일상생활에 고분자라는 것은,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정말로 큰 충격적으로 다가온 사건은 1930년대 개발한 나일론이라는 섬유의 개발입니다. 나일론은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쓰고 있고 저희도 지금 옷에도 있고요. 많이 쓰입니다. 대명사인데요. 미국의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1936년도에 개발을 해서 출시를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때 뭐였냐면은 저희 지금 이제 여러분 옷장을 가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님, 특히 어머니 옷장들 대부분 경우 보면은 옷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많고 저희 딸도 많고 너무 많아요. 근데 어머님들 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들. 어렸을 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집에요 옷장 한 칸이면 충분했습니다. 옷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저희가요. 왜냐하면 그 옷을 산다는 거는 되게 비싼 행위였어요. 대부분요. 지금처럼 어디 무슨 이런데 여기 나와 있는 브랜드에 가가지고 5,000원, 10,000원에 살 수 있는 개념 아니었습니다. 옷은 되게 비싸고 또 옷이 자주 빨면은 되게 빨리 닳고 안 좋았어요. 그때는 가공성이요. 그래서 자주 빨지도 않았고요. 대부분 옷 하나 입으면은 모르겠어요. 요즘 저 대부분 보면은 그날 입은 옷 그날 가서 다시 갖다 놓고 매일 하는 거 있잖아요. 저 교복 입고 다닐 때는 옷 한 개 가지고 일주일씩 입고 다녔죠. 예. 왜냐하면 천연 섬유는 비싸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 낮아요. 그런데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요, 일단은 싸고 질깁니다. 너무나 획기적이죠. 첫 번째는 싸요. 두 번째는 울 같은 거 지금도 막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거 안 하죠. 왜냐면 이런 면티 같은 거 그냥 바로 빨아버리니까요. 즉 저희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임팩트를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합성 섬유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원래 대학생용으로 만든 경우긴 한데요. 저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재료는요, 1950년대 대부분 다 개발이 돼서 쓰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어디 쓰고 있는가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비닐봉지는 1935년도에 개발한 뭐 저밀도 폴리에틸렌, 밧줄, 병, 페트병마저도 1940년대 만든 재료예요. 아주 그렇게 뭐 최신 재료는 아닙니다. 이제 100년을 다해가는 재료들이고요. 뭐 요거 물병 같은 거, 당구공, 파이프 같은 PVC라 그러죠. 이런 것들 보시면은 예, 근데 이건 이제 어른들한테 말씀드린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나가면서 물자의 부족을 느꼈고요. 물자의 부족은 금속과 나무로 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때 독일, 이탈리아, 미국, 일본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똑같아요. 저렴하고 빠르게 재료를 공급해야 되는 데서 이 플라스틱 개발에 대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고요. 이런 개발들이 나왔을 때 처음 개발하면요, 국가 기밀이라든가 군사 용도로만 쓰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게 전쟁에서 기여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좀 돌아와서 이제서야 돌아와서요, 과연 플라스틱은 왜 우리 초등학생분들한테 문제라고 얘기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만들어서 쉽게 쓴다고요. 그러다 보니 무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계속 공장 짓고요. 지금 저기 여러분들 여수하고 울산 가면요, 위에 굴뚝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장 중에 상당수가 저런 플라스틱 제조 공장이에요. 저희가 2015년도에 미국에 있는 어떤 연구자가 논문 하나 썼는데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플라스틱 역사 대략 100년입니다. 대략 100년의 역사 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플라스틱이 2015년 기준으로 83억 톤이래요. 감이 안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택배 오는 차량이 있죠. 택배 차량들. 이제 트럭 오잖아요. 버스에. 그렇죠? 그 택배 아저씨 운전하는 차량 우리가 1톤 차량이라 그래요. 1톤 차. 그러면은 그 1톤 차량이 우리한테 배송을 무려 83억 번을 해줘야 할 수 있는 무게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83억 번. 그러기 뭐냐면은 그만큼 저희가 만들기 쉽고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쓴 거예요. 네, 계속 쓴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소 가셔가지고 1,000원짜리 장난감 하나 살 때 부담 없이 사잖아요, 그렇죠? 지우개 하나 살 때 다 부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싸고, 또 싸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좀 실증 나면요, 버려요. 여러분 옷을 샀을 때 울로 된 옷을 하나 사면요, 한 30만 원 하면은 안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가셔가지고 5,000원짜리 티셔츠는 한 5번 입고서
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그래서 그 수많은 플라스틱 가운데 재활용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 사시면은 재활용 거 분리하고 막 진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엄청난 83억 톤 가운데 저희가 한 번이라도 재활용한 거는 600만 톤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요. 1%? 네. 그리고 대부분의 쓰레기는요. 그러니까 대신에 다 버린 게 아니라요. 이 가운데 현재 쓰고 있는 게 25억 톤이고 이 부분이에요. 버린 게 49억 톤이에요. 그리고 태운 게 있어요. 태운 거. 대충 그게 한 8억 톤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더 문제가 뭐냐면은 플라스틱 생산량은 저희가 2015년 이후에도 플라스틱은 위험해, 플라스틱은 안 좋아, 줄여야 돼 그러는데 생산량은 절대 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거. 그렇죠.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도요. 인구 늘어나는 거 무시 못합니다. 결국 인구가 늘어나는 게 이게 만 문제의 근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100명이 늘었다가 1000명이 늘어나면은 그 사람들한테도 옷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똑같아요. 그래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량은 계속 늘고 있어요, 여러분. 요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쓰레기 중에 할까 이제 바로 이런 재료들. 우리가 너무나 간단하게 쓰는 봉지, 이런 통 재료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료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요거 보시면은 가장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이 갑자기 위기가 왔습니다. 아, 우리가 플라스틱 때문에 너무 잘 살았고 너무 즐겁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 플라스틱 가지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플라스틱은 가벼워. 가공도 편하고 잘 쓸 수 있어. 근데 갑자기 2020년 넘어가니까 플라스틱 얘기만 나오면은 썩지 않아. 쌓이는 플라스틱이야. 이 부분이 가장 강조가 됐어요. 한동안요. 썩지 않는다. 한번 얼마나 안 썩는지 볼까요? 이거 보시죠. 이렇게요. 바닷가에. 예, 다 쓰레기죠. 예,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거 볼게요. 이제 플라스틱이 썩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유 팩은 여러분, 담배꽁초 우유 팩 같은 경우는요, 뭐 한 1년,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우유 팩은 종이로 돼 있죠. 그래서 우유 팩도 완전 종이는 아닙니다. 우유 팩도 겉에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다 흡수해 버리니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몇 개 볼게요. 비닐봉투가 생각보다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빨리 썩는 것 같죠? 썩는 건 아니고요. 이게 부스러지는 거예요. 바스락이 마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작게 변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한번 이거 보시죠. 이제 좀 하긴 한데 이거 하나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일 거예요. 이 방향 주머니라고 넘어가시고요. 기저귀 생리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거 참 다르긴 해요. 어떤 데서는 50년, 100년으로 하고요. 그냥 이 절대적인 숫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유념하지 마시는 게 좋아요. 누구는 이렇게 좀 논문마다 다르게 봅니다. 중요한 거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가 진짜 끝도 없이 간다는 얘기예요. 신용카드 PVC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신용카드가 왜 이렇게 수명이 좋아야 돼요? 그럼요. 쓰다가 바스러지면 어떡해요? 거기 돈인데 다. 저희 돈이잖아요. 한 3년 썼는데 신용카드가 바스러지면은 갑자기 쓰려고 그랬는데 툭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이 신용카드 쓰고 있는 PVC라는 재료가 뭐냐면요. 아파트에 들어있는 파이프 재료예요. 그렇죠? 파이프 바스러지면 어떡해요? 집 지어놨는데 아파트 30층에서 부스러지면 다 노손해가지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파트에 들어가는 PVC가 한 50년 이상을 생각하고 만든 재료입니다. 100년까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건축 재료는 기본적으로 30년에서 100년까지 바라보고 해야 되는 재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갖고 뭘 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왜 플라스틱은 안 썩는데? 안 썩게 만들어 놨으니까 안 썩죠. 그 용도가 그거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최근 나오는 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 나오는 거죠. 뭐 여러분들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워낙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저런 재료들이 바스러집니다.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는데 마찰 같은 데 의해 가지고 조그맣게 돼서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그 물고기들은 우리 사람들처럼 포크로 고기를 하나 찍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을 때 물을 한꺼번에 마시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잡다한 거 같이 먹게 되는데 그거 상황에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안 좋다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럼 여쭤볼게요.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딜까요, 여러분? 바다는 그렇죠. 바다는 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 플라스틱은 사람들이 살면서 저희가 그 미세 플라스틱 내놓는 거죠. 그럼 한번 추측 한번 해보세요. 미세 플라스틱은 도대체 어디서 많이 나올까? 이거 아시면요 충격 먹어요. 어머니 아시네요. 세탁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옷이요? 합성 섬유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아시죠? 그 세탁기 그 건조기 쓰시고 나면 먼지 엄청나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물로 들어가면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그러면 빨래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빨래 3번 할 거 한 번만 줄이시면 미세 플라스틱 위기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요. 그러면 거꾸로 또 천연 섬유 우리가 면을 쓰잖아요. 면은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 아닌가? 면도 마찬가지예요. 면도 바스라지면요. 천연일 뿐이지 계속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건 종류에 상관없이 크기만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가 그 신문이나 보실 때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거는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래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빨래가 낫고 전에처럼 한 번 옷 입으시면 일주일 동안 빨래 안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지구를 지키는 길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할 일 당연합니다. 제일 처음 할 일 지금 저희 잘하고 계세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플라스틱을 재활용 잘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재활용 아니고 잘 모으는. 잘 모으긴 잘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뒤처리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요. 모으는 거는 뭐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적게 쓰는 건 당연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과다한 소비를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요. 시간 좋네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플라스틱 위기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왼쪽은 안 좋은 예시, 오른쪽은 너무 좋은 예시예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내용은 똑같아요. 노 플라스틱 캠페인, 미세 플라스틱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기. 다른 점이요? 뭐요? 말해봐요. 왼쪽은 플라스틱이고 맞아요. 종이죠.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 한번 국회의원들이 누가 와가지고 환경위기를 극복하자 그래가지고 저 플랜카드를 한 100명이 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플랜카드가 다 그거 우리가 말하는 합성섬유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버리고 왔어요. 한 번 쓰고. 아니 노 플라스틱 하자면서요. 노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에 만들었다니까요. 새겨놨다니까요. 근데 옆분들은 참 착하시죠. 종이에 대했어요. 종이는요 여러분 택배 끝나고 놓으면요 자연태에서 아주 깨끗이 분해돼가지고 잘 날아가는 소재라서 한 2달, 3달이면 쓰레기통장에서 다 바스러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은 거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옛날 사진도 하나 있었어요. 그걸 이제 이번에는 뺐는데 그 모 환경단체, 전 세계적 환경단체에서 이따만한 플랜카드 들고 서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고 플라스틱에 새겨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아빠 5만 원 드렸죠? 이제 이건 미국에서 나온 거긴 한데요. 여기 나온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겨울에 이 빨간색 스웨터를 계속 사요. 근데 결국은 나오는 게 뭐냐면 얘가 바로 환경에는 매우 안 좋아요. 단순히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 염색할 때 쓰는 염색 공정이라든가 환경에 되게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Do not buy this clothes. 이 옷을 사지 마세요라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나오죠. 드디어 우리가 그 좋아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 팝니다. 가면은 일반 쓰레기, 비닐, 종이팩, 페트, 캔, 유리병에서 저희가 열심히 분리를 해요. 그럼 그 가운데 지금 보이시는 게 뭐냐면은 이 비닐과 페트 플라스틱은 저기가 우리가 던져놓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분리는 했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도 사실은 많아요. 막 집어넣지만 종류도 한 7가지로 분류되어 있고요. 서로 막 안 섞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다 되는 게 아니라요. 재사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보여드렸던 PVC라고 하는 파이프라든가 전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아까 그 신용카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놀랄 것 중에 하나가 인조 가죽 중에 PVC로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인조 가죽도 PVC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국 했는데요. 수거를 한 다음에 대부분요, 여러분 내가 기껏 분리했더니 다시 쓰레기장으로 가고요. 아 이거 왜 분리했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태웁니다. 대한민국 쓰레기는 대부분 소각을 많이 해요, 에너지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각을 하면서 열병합 발전소라 그러죠. 이렇게 지역 난방하는 곳 중에 보면은 연료로서 저 쓰레기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많이 하고요. 여기도 있고요. 이거 소각 처리는 그냥 죄송하네요. 소각 처리는 그냥 버리는 거고 태워서 그 중에 열 처리 및 에너지 재활용은 그 중에 그 연료로서 쓰레기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소재 재활용이 뭐냐면은 그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다른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활용이라고 하면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소재 재활용이라고. 재료를 가져와서 그 플라스틱을 쪼개가지고 다시 가공해가지고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재활용이 가장 머릿속에 많은 재활용인데 그 비중은 작습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오늘 강연의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 한 10분 동안 열적 재활용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새로운 그 트렌드로 올라오고 있는 저 같은 이제 화학하는 사람이 들어있는 화학 재활용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열적 재활용은요,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는요 거꾸로 보시면은 연료예요. 왜냐하면은 탑니다. 세상의 모든 타는 물질은 연료예요. 탄다는 과정은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특히 시멘트 쪽에서 저런 그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모아가지고 연료로서 쓰는 공정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쓰면은 무한히 쓰진 않지만 버려지느니 마지막 버려지기 전에 한 번 다시 모아가지고 연료로서 한 번 더 사용하고 내보내자라는 개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팔복동이라 되어 있거든요. 저희 집이에요, 옆에. 네, 지금 저희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한 3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공단이 하나 있습니다. 전주 시내에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에너지 때문에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고형 연료 소각장이라 그래서 폐 쓰레기를 이용한 발전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괴로운 이유는 그 안에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몸에 안 좋은 첨가제들 같은 게 들어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 음식 먹으면 음식 안 닦으면 플라스틱 재활용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실 플라스틱을 만들 때도 이런 걸 만들면요, 플라스틱 쓰는 게 아니라 이게 플라스틱이 좀 안정하고 기능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첨가물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첨가물 중에 저렇게 태우다 보면은 몸에 안 좋은 게 나오는 뭐 다이옥신이네 뭐 등등 다양한 몸에 안 좋은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촛불 들고 나가셔가지고 반대하셔가지고 아마도 공장을 안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기계 재활용이라 그래가지고 수거를 딱 던지시면은 얘를 이제 아주 잘게 부셔요. 그리고 플라스틱은 뭐라 그랬어요? 쉽게 열을 가하면은 흐물흐물해지죠. 그러면 다시 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이상적이라 아주 한다면 병을 사서 재활용하면은 걔로 다시 병을 만들어서 쓰고 다시 병 만들고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 이상 힘들어요. 아무리 깨끗한 플라스틱 가져가도 병을 만들어서 쓰고 다시 병을 만들면요, 그게 그만큼 성능이 안 나와요. 제품의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한 많아봐야 2-3번이 됩니다. 최근 들어 가장 눈에 띄게 사람들이 강조하는 주가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새로운 페트병 새로운 가치를 입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옷에 써 있습니다. 이 옷은 여러분이 버리신 페트병 몇 개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도 페트병으로 만든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중요한데요. 페트병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이거
마트에 가시면 한 300원, 400원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깨끗이 라벨 뜯어가지고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어줬어요, 여러분. 300원짜리요. 300원 중에 사실 이 페트병은 얼마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30병을 만들어줘가지고 그 옷을 만들었어요. 그 옷은 얼마예요? 파타고니아에서는 30만 원, 4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노스페이스에서도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같은 재료를 어떻게 가공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석유화학에서 같은 재료가 나왔는데 병으로 가공하면은 10원짜리, 옷으로 가공하면은 수십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하여튼 최소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버리는 병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노스페이스라든가 뭐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주면은 사실은 고마운 일입니다. 왜? 한 번 더 쓰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옷을 다 쓰고 이제 옷을 버렸어요. 헌옷수거함에. 그러면 끝이에요. 예, 어렵습니다. 다시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런 재활용은 무한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쓰레기를 좀 줄일 때 한 번 돌릴 뿐이지 근본적으로 쓰레기가 나오는 부분을 막아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옷을 아껴 입으시고 좀 오래 입으시는 게 좋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좀 하시면 좋습니다. 나와 있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수많은 버리는 우리 의류 수거함이 결국에는 새로운 플라스틱의 쓰레기가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또 뭐가 있을까? 이건 넘어갈게요. 제가 그린 그림이긴 한데 이거는 원래 그 논문용으로 쓴 거라서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오실지 몰라가지고 그림 넣어놨습니다. 근데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화학 재활용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화학 재활용은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희가 물을 다 마시고 버립니다. 이때 이거를 뭐냐면 원래 얘도 처음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플라스틱 만들 때 액체나 기체 같은 가벼운 거를 가공을 해서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원재료로 돌리는 거예요. 원래 원재료. 그러면 원재료는요. 다시 가공하면은 플라스틱이 되겠죠? 그럼 그 플라스틱을 다시 원재료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원재료를 돌리면 좋은 게 뭐냐면요. 다시 플라스틱 가공할 때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플라스틱을 저희가 100개를 사서 먹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거의 98개만큼 돌렸어요. 좀 뭐 손해가 좀 있겠죠. 하지만 최소 저희가 100개를 버렸을 때 98개를 돌리면은 다시 98개는 돌아와서 이 똑같은 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좀 느낌이 이제 무한하게 돈 느낌이 들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수십 번 써도 원재료가 돌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쓰레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말하는 화학 재활용의 일단 첫 번째, 가장 이상적인 화학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냐 안 하냐? 열심히 합니다. 최근 들어서요. 우리가 가장 이제 그 큰 회사들인 LG화학 연구소 지금 이거 열 분해로 하는데요. 이 연구소 지금 대전에 있죠. 문지동에요. 거기서 연구하고 있고요. SK 지오센트릭, 롯데케미칼 등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도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안 할 수는 없고요. 또 향후 많은 휴대폰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제품에 재활용 플라스틱에서 나온 원료 비중이 몇 프로 이상 되지 않으면 판매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규제적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거는 단순히 환경 보호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도 오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아이디어랑 화학 재활용이에요. 플라스틱을 쓰고 원료로 만들고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안에서만 제품들이 움직이지 바깥에 쓰레기장으로는 안 빠지는 이런 끊임없는 무한한 반복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플라스틱 아끼는 게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아끼시면요, 플라스틱 공장 다니시는 아버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아버님 LG화학 다니시는데 LG화학 플라스틱 사업부 다 접어버리면 그 아버님 못 먹고 살아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화학 재활용은 뭐냐면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산업을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스틱을 줄이는 거는 과다한 소비는 줄이지만 플라스틱을 뺄 수는 없다니까요. 쓰고 있는 모든 제품들을 갑자기 플라스틱을 어떻게 빼요?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책상 쇠로 만들라 그러면요. 초등학교 때 애들 다쳐가지고 올 거예요. 모서리 부딪히고 긁히고 해서 다쳐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저희가 이 플라스틱을 여러분들 할 거는 뭐냐면요. 플라스틱을 싫어할 게 아니라 플라스틱을 잘 쓰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요. 필요한 곳에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가방 없을 때는요. 이렇게 천에 가방을 싸고 다녔대요. 저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 저도 나이가 있지만 할아버지들이 하고 다니셨어요. 저 때는 가방 몇 개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 가방 하죠? 저희가 플라스틱 위기를 있다고 여러분들 가방을 뺏을 수는 없어요. 책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책가방 멀쩡한데 어머님한테 또 사라고 하지 말라고요. 지구 환경을 위해서. 하나만 사시면 됩니다. 옷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요즘 보면은 인조가죽이라 나와서 이게 또 가치 있는 소비 나오면서 에코레더라 그러는데요. 에코레더가 뭐예요? 인조가죽이거든요. 인조가죽 가운데 일부가 플라스틱이에요. 모르겠어요. 또 생물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죽을 입어야 되는데 또 다시 천연가죽 쓰기 시작하면 또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또 어디 가서 또 악어 가죽 벗겨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시간도 딱 좋네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플라스틱은 분명히 우리가 없으면 이제 안 되는 소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버님이 오늘 차를 운전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볼펜으로 글씨를 쓰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플라스틱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하지만 써야 된다면은 분해가 잘 되는 거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플라스틱 가운데 그래도 분해가 잘 될 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집에 있는 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배관 쓰는 거는 절대 분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마트에서 쓰는 비닐 같은 거 이런 걸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버리되 그때는 분해가 잘 되는 거 쓰자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변했어요. 1994년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좀 있을 때니까. 북유럽에서는 무슨 뭐 옥수수로 만든 포크를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올림픽에서 하는데. 올림픽 이름도 기억해요. 릴리 한메리라고 94년에 인연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마트에 가서 100원 주고 비닐을 산다고요? 그 가게 망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여러분들 마트 가면 물어보시죠. 플라스틱 봉투 필요하세요?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네 필요해요. 그러면 얼마씩 받아가요? 500원씩, 50원씩, 100원씩 받아가죠. 그럼 뭐냐면 저희도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 정도 돈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쵸? 그만큼 잘 사는 건데요. 대신에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한다 그러면 분해 잘 되는 거 쓰자. 왜냐하면 분해 잘 되는 플라스틱이 좀 더 비싸요. 근데 결국 우리는 그죠? PLA 누가 알았어요 방금? 오, 훌륭합니다. PLA는 옥수수에서 만들죠? 네, 옥수수에 나옵니다. 그거는요.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게요. PLA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지금 스타벅스가 100% PLA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 가시는 분들은 50원, 100원 더 내는데 부담이 없으세요. 스타벅스 가시는 분이 뭐 거기에 부담을 느끼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차피 나는 스타벅스를 가는 거지 4,800원 내는 거하고 4,900원 내는 거에 관심 없으시거든요. 그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결국은 절대 버리는 게 아니라 장점을 아는 곳에 정확하게 쓰고요. 마지막 부분 제가 이제 저희가 할 일이죠. 결국 저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지금 어린이분들이 아니면 어르신분들이 이런 것에 신경 안 쓰게 만드는 게 답이겠죠. 그래서 언젠간 생각을 합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많은 부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학 재활용이라고, 즉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페트병을 100번을 돌려 사용할 수 있게 1000번을 돌려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걸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페트병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페트병은 쓰레기가 안 되고 끊임없이 돌아가니까요.
그거를 하는 게 저희 화학자가 할 일이고요. 결국에는 화학 재활을 연구하는 과학자, 공학자를 한 15년, 20년만 믿어보시고 잘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전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강연을 드리고 네, 한번 믿어봐 주세요. 열심히 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손으로 만졌던 플라스틱, 집에서 있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바라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